안녕하세요. 마이크 목소리가 이상한 것 같은데? 울리지 않아요? 울리죠? 울린다니까 지금. 또 마이크를 또 누가 만졌나? 교재 펴보시죠. 출발점이 어딘가? 37페이지 펴보셔. 교재 37페이지. (37페이지) 펴보시면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법률행위 배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법률행위에 거기에 처음 오신 분들은 거기 37페이지 1번에 양가로 1번에 일반적 성립 요건 여기 세 가지 외우셨어? 세 가지 뭐뭐? 당사자. 그다음 그 밑에 효력 요건 2번에 양가로 1번. 2번에 양가로 1번에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 여기다 밑줄 그시고 외우셨나? 아직 안 외우신 분 손 들어보셔. 엄청 고집 세다고. 이제 내년 시험 10월달 보러 갈 때까지도 안 외워. 계속. 그래서 거기 그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으로 여기 한번 외워본다. 당사자의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의 존재, 목적에서 확가 적타,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서는 따르습니다. 일치, 무하자, 이런 요건 갖춰야 돼. 그 다음에 지금 어디 배우고 있냐면 지금 가는 길이 대리행위 배우고 있다고 얘기해.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 요거 배우고 있어. 그러면 이제 효력 요건이 결여되면 여기서 잘못되면 효력 요건이 결여되면 법률행위의 법적 상태는 형제가 아닌 몇 형제라고 그랬냐면 사형제 여기. 효력 요건이 결여되면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오늘 어디 배우려고 그러냐면 오늘 배울 차례는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대리권이 없으면 여기다 그 말이야. 이게 다 같이 무권대리. 그럼 무권대리의 경우에는 불확정 무효. 그럼 불확정 무효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는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는가, 요거 배우려고 그래. 무권대리에서 설득이 돼요? 지금 가는 길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무권대리에서 지난주에 무권대리에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두 가지 있노라 그래서 112쪽을 가보셔. 112쪽. 자, 대리인이 현명을 해야 되는데 대리인이 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현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를 쓸 때는 매도인이 갑이다라고 표시하는 것을 현명이라고 그랬어요. 현명하면 대리행위가 된다는 것이야. 이게 현명을 하면 대리행위가 성립이 돼. 그러면 이제 항상 우리는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면 그 법률행위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유효 아니면 뭘로? 무효로 이렇게. 그래서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어서 대리행위로서 유효해서 그 의사표시 효력이 본인에게 귀속되려거든 여기에 효력 요건을 갖추라고 그랬는데 효력 요건. 그럼 효력 요건 네 가지를 이제 외우셨나 모르겠네. 효력 요건 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자 97페이지로 가보셔. 97페이지 교재를 펴보셔. 맨 위에 보면 97페이지 맨 우측에다가 여기다 쓰더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 오빠가 자기 마음대로 쓰지 말고 여기다 여기. 대리행위의 효력 요건 보이시나? 그래서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은 거기다 베껴야 돼. 그래서 대리행위가 효력이 생기려거든 여기서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그래. 대리행위가 유효가 되려거든 일단 여기서 대리권이 존재해야 될 텐데 그 위에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다 같이 대리행위에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쓴 계약서 내용이 문제가 없어야 돼. 대리인이 의사를 정해서 표시하는데 그 의사 표시가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대리행위에 하자가 없을 것. 효력 요건으로 4가지가 있었어. 첫째, 대리행위 하자 있어야 된다. 하자가 없어야 된다. 하자가 없어야 된다. 두 번째는 대리인에게는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요? 의사 능력.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한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다 같이 제대는 취소 없다. 그래서 무슨 능력만 있으면 돼?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 눈이 대리인에게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요거 외워 자꾸. 대리인은 행위 능력 없어도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은 대리권의 존재에서 여기서 시험이 다 나온다고 그러지, 이렇게. 그러면 대리권의 존재와 관련하여 여기서 대리권이 있어야 될 텐데, 여기서 항상 권리가 나오면 그 권리의 범위를 자주 언급이 돼, 권리의 범위를.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권을 주는 짓을,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하였거든. 그러면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는데,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서 대리권을 준 것이 명확한 경우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있다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갑이 X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X 토지 소유자, 지금 토지 갖고 하는 거라고 민법 우리는. 대리나 네가 내 대신 가서 혼인해라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거든. 대리나 네가 내 대신 부산에 가서 큰애기 오고 맞선 보라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오로지 토지 팔아달라 지금 그것만 한다고 민법은. 그래서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을 주기는 했는데, 수권행위에서 대리권 줬는데 토지를 매도해달라라고 대리권 줬어. 응?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가 위임장 봤더니 매도 이렇게 썼다고, 매매. 그럼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해, 애매해? 그러지, 분명하잖아. 응? 그럼 분명하면, 명확하면 시킨 일만 해야지. 그래서 명확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의사표시, 요 짓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임받은 의사표시에 따른 이행수단을 할 수 있음 없음? 즉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다면 매매의 의사표시만 하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 이행하려거든 돈도 받아야 되겠지? 또 등기 서류도 해줘야 되고, 그런 짓을 할 수 있고, 그러나 또 다른 의사표시를 또 다른 의사표시는 한다고 못 한다고? 요건 안 된다고 배웠잖아 지난주에. 생각이다. 어쨌든 생각이 안 나더라도 배운 것 같은 생각은 들죠. 그렇게 해서 커 나가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사들이 그러거든. 그냥 책 덮어놓고 그냥 오시라고. 왠 줄 알아? 집에 가서 쳐다보려고 그러면 갑갑하잖아. 갑갑하니까 이제 생각이, 이거 내 인생에서 한두 번 실패한 게 아닌데 이번에도 실패한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서 환불을 할까 봐서 그냥 4월달까지 끌고 가려고 그냥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책을 읽잖아, 이런 거. 그래서 나중에 야, 네 강의 내용은 다 알아듣겠는데 시험을 보면 틀린다고 그래. 근데 강의 내용 다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잘 모른다고 우리가. 그냥 눈만 반짝반짝 하면 알아들었는가 보다 하지. 그러면 강의 내용을 알아들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시험 문제를 보는 거 아니야. 근데 시험 문제를 보면 틀리면 그건 강의 내용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다는 거 아니면 강사가 강의를 못했다든가 그런 거지,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강사가 강의 못할 정도로 무슨 공무원 시험은 95점 맞아도 떨어지니까
그보다 더 적중률이 높은 강사를 찾아가는 거지. 근데 여기는 60점 맞는 건데 무슨 그렇게 못할 강사들이 어딨어. 다 30년씩 그냥 했는데 이렇게 30년씩.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인데 긴장감을 좀 가져야 돼. 그래서 이제 강의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씩 가르쳐 드리는데 책을 읽어야 돼. 왜냐하면 시험은 문자로 나오잖아. 그래서 책을 읽어서 그 책의 낱말 뜻을 이해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민법은 책을 읽을 때 유효 무효와 관련된 것만 읽어보면 되는 거고 다른 것 나와서 모르면 괜찮아. 그런 건 시험과 상관없으니까. 유효냐 무효냐와 관련된 것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이해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돼. 누구에게 물어보든가 책을 더 읽어서 해결하든가 이렇게. 책을 읽으셔야 돼. 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이 토지를 을에게 매도해달라고 했는지 임대해달라고 했는지 수선해달라고 했는지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명확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용만 해, 수선도 해. 수선하는 짓을 모자 세탁해 안 해. 그런 걸 보존행위라고 그래. 바느질도 하고 떨어지면 모자 떨어지면 수선도 해 안 해? 그냥 버려? 아, 좋은 것은 그냥 갖고 다니잖아. 누가 소중한 사람이 선물했다면 쉽게 버리지 않잖아. 그런 거. 근데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선물한 건 쉽게 버리지. 그 사람이 소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수선하는 짓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바꾸자. 그러지. 보존행위.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은 이용행위. 이용 당해본 적 있나? 누구로부터? 지금도 이용 당하고 있나 나한테? 그 다음에 이용이. 그 다음에 또 무슨 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 또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한마디로 뭐라고 약속했냐면 관리행위 이렇게. 그리고 토지를 팔아먹는 행위를 처분행위.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고. 처분행위 할 수 있는 자격만 소유자로부터 넘겨받은 물건을 무슨 물건이라고 배웠어? 담보물건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물건 쭉 다 설명할 때. 이용행위, 관리행위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소유자로부터 인정받은 물건을 무슨 물건? 용익물건. 어째 또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표정을 지어. 그래서 보존행위 다 같이.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따른다. 보이게는 있다. 그걸 지난주에 배웠던 거예요. 보이게는 있다.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올해 이번에 시험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틀렸지. 보존행위만 할 수 있어. 이용행위도 할 수 있어. 이용행위도 할 수 있지. 책이 저 페이지 눈빛이 어디냐면 저 99페이지로 봐. 교재 99페이지 위에서 봤더니 임의 대리권의 범위 나오죠? 맨 위에 양가로 2번 읽는다. 다 같이 시작. 다시 시작. 그거 오고 있어. 임의 대리권의 범위. 지금 임의 대리권의 범위 중에서도 우리는 법대를 배워, 임대를 배워. 임의 대리권의 범위를 배운다고 지금. 근데 그것과 관련하여 임의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해서 더 큰 문제는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어서 그것이 유효가 되려거든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대리권의 존재는 성립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응? 여기 써놨잖아. 특별 효력 요건 중에 대리권의 존재는 여기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돼. 즉 어디가 그냥 여러분들 이걸 봤을 때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려거든 대리권의 존재라는 사실은 특별 효력 요건이구나. 그러면 대리권이 있는가 없는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우리는 대리권의 존재 유무와 관련하여 임의 대리권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구나.
그러면 본인이 대리인에게 토지에 대해서 팔아달라고 했는지 임대해달라고 했는지 수선해달라고 했는지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대리인은 소유자와 똑같은 짓을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게 하면 안 돼.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행위만 할 수 있고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라는 관리행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그랬나. 그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그것이 99페이지에 조문 한번 읽어보자. 118조. 자, 대리권의 범위 118조. 권한을 정하지 않은. 다시 118조 읽어봐. 밑에 조문. 됐어. 그 말이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 책을 읽을 때. 지금 권한을 정하지 않았다 그 말은 대리권을 주기는 주었단 말이야. 대리권을 주기는 주었는데 이용행위 해라고 했는지 처분행위 해라고 했는지 보존행위 하라고 했는지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대리권을 일단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줬어.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집에 가셔서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라고 해서 내가 다시 가르쳐 드리는 거라고. 잊어버렸을 거니까. 그래서 수권행위 해석에 의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거 토지 있지 우리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배우니까 토지 하나 갖고 지금 용어 나오는 거라고. 그냥 토지에서 나오는 거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럼 토지 소유자 아니야. 여기 봐. 나 봐.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만 해 수선도 해. 자동차 막 끌고만 댕기냐? 기름도 넣어 안 넣어? 그 무슨 행위라고 그래 그런 걸. 배운 사람답게. 용어 좀 바꿔봐 좀. 다시 보존행위. 그것이 어려워? 지금 여기서 어려우면 저 뒤에는 더 어렵다는 거거든. 지금 자기들은 아는 척하고 있지만 물어보면 더 몰라 지금. 여기 꼭 앉아. 여기 꼭 앉는 사람들은 다 성공해. 다시 보존행위. 그러면 누군가가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A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건물 진 거예요. 무단으로. 그러면 꺼져. 쫓아내야 될 거 아니야. 짝대기 들고. 짝대기 들고 쫓아내는 짓은 이용행위요, 보존행위요, 처분행위요. 거기서 또 이용행위라고 하네 또.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 쫓아내는 것도 무슨 행위요? 그러니까 이용행위 하기 전 단계를 보존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것도. 그것을 쫓아내는 짓을 다 같이 방해제거 청구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집에 가서 또 공부를 해. 동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볼 때 오늘 우리 그러잖아. 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시를 봄은 오는가. 이 시를 읽었을 때 중학교 때 읽었던 경우와 30대 때 읽었던 경우와 50대가 되어서 읽었던 경우와 의미가 똑같다면 이 사람은 의미가 똑같다면 10살 때 50대 때 갖던 지적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멈췄어 이 사람은. 근데 지금 읽었을 때 그 의미가 지금 텔레비에서 3.1절 100주년 막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독립 100주년. 그 사람이 딱 서정주나 이런 사람들의 쫙 내력을 텔레비를 보고 시를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잖아. 이런 거. 괜히 세상 깝깝한데 죽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쳐들어오면 폭탄이라도 들고 나도 죽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위에 옥상에서 올라가서 딱 보니까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서 못한다고 그런 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12월 초 아니야. 지금 읽었던 내용과 내년 3월 달 3살 먹었을 때 읽었던 경우와 9살 먹었을 때 읽었던 경우가 내용이 다 달라진다고. 실력이 막 향상이 돼. 그러려거든 책을 좀 읽어보셔야 돼. 조금씩. 다른 건 안 봐도 되고 그냥 민법만 읽으셔. 민법은 해석법학이고 기초법학이야. 해석법학.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전의 낱말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정복하는 데 시간이 걸려. 그래서 그 학원에서 민법을 정복해 주는 학원이 있다면 그건 합격하는 거고, 그러지 못하면 합격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한번 배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얘기 해본들 잘 몰랐잖아. 그때도 내가 열변을 토했어. 그때도. 근데도 역시 모르는 거 똑같다고. 근데 우리는 열변을 토할 때 당신들이 알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강의하지 않아. 그냥 언젠가 본 것 같다 이렇게 기대하고만 해. 그리고 2번, 3번 그리고 하다 보면 스스로 미안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해서 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근데 이런 용어들이 그냥 토지에서 나오는 건 알면 돼. 토지를 판다. 내가 직접 팔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한다. 부탁하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아니, 부탁하는 행위. 수권행위 이렇게 해, 좀. 수권행위. 그러면 수권행위에 의해서 갑의 이름으로 땅을 팔 수 있는 자격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것을 다시 대리권이라고 한다고. 대리권이 있어야 돼. 현명은 여기서 했지만 현명했더라도 대리행위가 성립. 자, 여기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적이 없어요. 토지를 팔아달라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수권행위 준 적이 없어. 근데 이 녀석이 이 땅을 병에게 나는 우리 아버지 대리이다. 매도인 갑 이렇게 해서 거래를 했어. 이렇게 을이. 이렇게 거래를 했다고. 계약서를 썼어. 대리권 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토지 팔아달라고 부탁한 적 있어 없어? 수권행위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다고. 근데 이 녀석이 이렇게 지 이름으로 팔았어? 아버지 이름으로 팔았어? 아버지 이름으로 파는 짓을 뭐라고 그래? 현명.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서를 썼지? 그리고 매매가 이루어졌으면 대리행위요 아니요? 다시 봐. 갑이 을에게 대리권 준 적이 없는데 대리인 큰아들 요 녀석이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서 썼다니까. 대리행위요 아니요? 대리행위? 아니라고 하면 빨리 가야 돼. 그 사람은 대리행위라고 지금. 근데 대리행위인데 그것이 유효가 되려거든 대리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시방 있냐 없냐? 그렇지. 없는 걸 지금 그거 배우려고 했잖아. 그거 다 배우고 오늘은 배울 차례가 무권대리 배우는 거라고. 현명까지 다 했고. 그래서 지금 가는 길이 자 간다. 무권대리로 112페이지. 대리에서 세 문제 나오거든. 잘 알아야 돼. 그럼 이제 대리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대리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대리권 준 적이 없거든. 수권행위가 없었어 이렇게. 근데 을 요 녀석이 각종 서류를 위조해서 나는 우리 아버지 대리인이다 현명하고 계약서를 썼다면 대리행위는 되었어 안 되었어? 됐지. 근데 그 유효가 되려거든 대리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시방 있어 없어? 그래서 유효요 무효요? 그래서 그 행위가 시방 어디 있어? 그 행위가 여기 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불확정 무효.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었어 여기까지 알겠어? 참 좋아 안 좋아 해놓으니까 커봐 이거 계속 이제 사람이 아는 것 같아 막 보면. 저거 또 오고 하다 보면 자기만 모르면 미안해지거든. 그러면 이제 무권대리가 여기라고. 무권대리. 그럼 무권대리가 여기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냐. 지금 그거 배우려고 그래. 그래서 나중에 다 같이 본인이 갑이 에이씨 잘 팔았다가 추인해버릴 수 있어. 본인이 뭐 해버려? 여기다가 요거 하나 배우려고 그런 거예요. 이것은 본인이 추인한다 이렇게. 그럼 본인이 추인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소급해서 유효겠어? 추인한 때부터 유효겠어? 요걸 물어본다고 이게. 추인한 때부터 확정 유효가 되느냐? 소급해서 확정 유효가 되느냐? 그거 물어봐. 소급해서겠어? 추인한 때부터겠어? 응? 추인? 한 때부터 아니면 소급해 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오빠가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
끝에 봤더니 무효가 유효로 효력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변했지? 효력이 변했잖아. 그러면 따라다 변하면 변소 있다. 이렇게 가르쳐줬어. 오빠가 변하면 소구표가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소구표 있어 없어? 있어요. 집에 변소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 밥 먹는 데다 놓나, 밥 먹는 데다 가서 또 화장실 가나 보네. 그냥 변하면 소구표가 있다. 그거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페이지 어디로 가냐면, 자, 협의의 무권 대리를 보자. 교재 121페이지. 자, 121페이지를 보셔. 121페이지 맨 위에 봤더니 표현 대리라고 쓰여 있나요?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쓰여 있나요? 그러면 이제 130조 한번 읽어본다. 130조. 무권 대리. 자, 대리권 없는 자가 시작.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여기 봐라.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의 효력은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그럼 효력이 없다고 그랬지. 그냥 유효요 무효요? 효력이 없다. 없을 무, 효력효, 없다 무효야 본인에 대해서는. 근데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그랬으니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그래서 협의의 무권 대리는 본인이 추인하면 효력이 있고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그 효력이 확정적이다, 불확정적이다. 거기다 오른쪽에 써놓으면 130조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불확정 무효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130조 오른쪽에다가 무슨 무효? 불확정 무효. 그래서 무권 대리에는 협의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가 있는데, 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있다고? 전혀 없다고? 전혀 없어. 그런데 을이 각종 서류를 위조해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큰아들에게 대리권 준 적이 없어. 근데 이 녀석이 나는 우리 아버지 대리인이라고 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서를 썼다고. 이렇게 대리권 준 적이 없는데 이 녀석이 서류를 조작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서 썼어. 그러면 그 계약의 효력은 확정적이다, 불확정 무효다. 이렇게 불확정 무효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불확정 무효가 어떻게 하면, 이제 민법이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가를 묻는 거라고. 엄청 쉬운 거야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무효가 됐을 때는 또 어떤 효력이 있을까, 이런 걸 배운다고 이렇게. 그래서 자, 불확정 무효에 대해서, 그러면 불확정 무효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유효냐 또는 무효냐 변하기 전에 어떤 효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불확정 무효에 대하여 본인은 나중에 추인한다고 할 수 있었어 없었어요? 본인은 이렇게 추인한다고 할 수 있다고. 추인. 갑은 내가 그 행위를 추인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자, 130, 그러면 아까 여기 봐. 여기서 여기 이렇게 무효가 유효가 되면 소요, 비소요, 변소 있다. 한번 읽어보자. 133조. 얼마나 쉬운지. 추인의 효력. 시작.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동그라미 쳐봐. 소급한다. 이게 시험에 나와. 소급한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배운 소급한다 그 말은 처음부터 다 그런 뜻이야. 소급한다에 밑줄 긋고 그때부터 다, 처음부터다. 처음부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에서 하나 꼭 나오는 게 여러분들에게 괴롭히는 게 있다고. 이게 괴롭혀. 물권법이든 계약법이든 어디에서든 소구표가 있느냐 없느냐가 꼭 우리를 괴롭혀. 그럼 소구표가 있는가 없는가를 할 때에 소구표가 있어버리면 여기서 만약에 자,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 시점에서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시간이. 근데 이 시점에서 아버지가 추인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유효가 된다고, 애초부터 유효가 된다고. 여기서부터 유효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소구표가 있다고 한다면 꼭 따라다니는 게 다 같이 제3자 보호. 꼭 뒤따라오는 거야, 법의 논리가. 제3자 보호라는 문제가. 자, 읽어봐. 계속. 계약 시에 소급화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시작. 그래서 우리는 소급표가 인정이 되면 갑과 병을 제외한 여기 병과 이해관계를 맺은 또는 갑과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었겠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된다고 하는 단서가 따라다니게 돼. 그래서 소급표가 있을 때 추인하게 되면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데 소급해서 확정 유효요, 비소급해서 확정 유효야. 소급해서 확정 유효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3자를 보호해줘야 돼, 해주지 말아야 돼. 해줘야 된다고 하는 문제들에 따라다녀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제3자를 보호해주는 경우 제3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한 문제가 나오는데 제3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두 군데서 나와. 하나는 계약 해제에서 제3자를 물어보는 경우 하나와 통정 허위 표시에서 제3자인 경우 두 군데서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물어본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반론으로 해결을 해. 소구표가 있다면 따라서 소구표 있으면 제3자가 보호된다. 알아들었지?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집에 가서 혼자 하려거든 공부하게 되면 밑줄 그고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시험 문제를 물어봐 버리면 기초가 안 돼 있잖아. 그러면 흔들려. 그럼 어떤 거에 기초냐? 가르쳐 주잖아 지금. 소구표가 있게 되면 반드시 누구를 보호해 줘야 돼? 그것이 법의 논리다 이 말이야. 일반적인 논리. 그래서 따라서 소구표가 있다. 제3자가 보호된다. 그런 문제가 항상 따르게 돼 있어. 그러면 자, 추인의 소구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 이 정도만 알면 돼.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럼 추인이 뭐냐 그 말이 여기 봐. 무효를 확정 유효로 한다는 말이 추인이야 이제. 그 뭐 추인의 낱말 뜻을 외울 게 뭐가 있겠어. 다 같이 무효를 유효로 한다는 말. 이게 추인이야 이렇게. 그럼 이제 거기다가 여러분들 오늘은 그 오른쪽 121페이지에 오른쪽에 맨 위에 빈칸 보이나? 그래서 오늘은 권리에 대해서 하나 공부하고 가는데 오늘은 여기다 오른쪽에 메모하셔. 추인권 이렇게 나와 있죠. 오른쪽에 메모. 그럼 앞으로 권리가 나오면 뒤에다 권자 붙었거든. 권자. 권리 나오면 따라다 권리는 10단계로 해결한다. 권리 나오면 몇 단계로 해결해야 돼? 10단계로 해결해야 돼. 10단계. 권리는 이렇게. 첫째 항상 물어보는 게 목차만 쓰는 거예요. 권리 일반이라고 그래서 권리의 개념을 물어보는데 이거 권리 일반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물어보냐면 이렇게 조그맣게 써봐. 여기서는 주로 의의를 물어보고 의의, 또 권리의 종류를 물어보고 이런 거 써. 그리고 권리의 효력 이런 것들. 그럼 우리는 재산권 배운다고 그랬죠? 그 재산권과 그의 부수적인 권리를 배우는데 권리의 효력만 나오면 우리는 권리만 나오면 졸다가도 우리가 민사상에서 배우는 재산권은 팔아먹을 수가 있어. 누구나. 그래서 재산권은 팔아먹는 것을 양도할 수 있어. 양도. 그 다음에 재산권자가 죽게 되면 상속이 가능해. 그 다음에 그 재산권은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어. 채권자가 대위 행사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재산권은 권리 포기가 가능해. 재산권은 포기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물권법 가게 되면 물권의 특수한 효력을 배우게 되고 채권법 가게 되면 채권의 특수한 효력을 배우게 되는데 총칙에서는 물권과 채권의 공통적 효력이 자 외운다.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효력이 양상대포이다.
그래서 우리는 양도할 수 있고 상속이 가능하고 대유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외워본다. 재산권은 양상대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재산권자가 갖는 형성권도 그것도 재산권이야. 그래서 재산권자가 갖는 추인권도 재산권이라고. 그래서 추인권도 포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 이렇게. 그런 거 배우려고 그래. 2번 메모.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 물어보냐면 이제 육하원칙을 물어봐. 권리는 누가 행사하는가 이렇게 주체를 물어본다고. 주체를. 따라서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은 본인이 하겠어? 상대방도 하겠어? 추인, 아까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추인은 본인만 해야지 이렇게. 그럼 상속인도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상속인도 할 수 있다고 썼는데 또 없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다른 본인의 상속인도 추인할 수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추인권은 채권자가 대유할 수도 있고 추인은 꼭 해야 돼. 포기할 수도 있어. 그렇게 나오면 추인권은 추인권자의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우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본인의 추인만 놓고 본다면 본인이 해야 되겠어 이렇게 써야지. 본인이. 그 다음에 3번 누구에게 하느냐. 누구에게 하느냐. 이게 상대방을 묻는데 자, 큰아들 무권 대리인이 아버지의 땅을 이렇게 거래를 했어. 상대방과. 그러면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계약은 여기가 지금 유동적 무효지 여기가. 근데 추인은 아직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확정적으로 법률관계 형성이 안 됐지. 그래서 추인은 이렇게 해도 되고 대리인에게 해도 되고 본인의 추인은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해도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거래한 전득자 있겠지. 지금 본인이 직접 이 병과 전과 거래를 한 거요?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추인은 이렇게 해도 되고 아직 본인이 맺은 적이 없으니까 추인은 따른다. 맺을 자. 그래서 이렇게 전득자에 대해서도 한다. 이게 시험에 나와 이렇게. 따라서 본인의 추인의 상대방은 따라 대리인, 상대방, 전득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근데 이따가 나중에 갑이 제한능력자야.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그러면 제한능력자 행위는 이쪽으로 와본다. 제한능력자 행위 여기거든. 불확정적 유효. 어? 다시 한번 제한능력자. 여기 있잖아. 여기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또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 제한능력자. 여기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무슨 행위?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어디요? 여기. 그래서 우리 학원 오게 된 것이 참 다행이구나라는 거 느껴. 그래서 제한능력자가 여기인데 그러면 제한능력자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추인. 알아들어? 이쪽으로 와. 그럼 여기가 제한능력자야. 지금 제한능력자가 상대방과 매매를 했다고 이렇게. 근데 을이 이렇게 병에게 팔았어. 전득자가 생겼어. 그러니까 제한능력자의 추인은 맺은 자에게만 해야 되겠어? 전득자에게도 할 수 있겠어? 전득자에게도 할 수? 그럼 빨리 내년에 또 오셔야 돼. 여기는 제한능력자가 직접 법률관계를 맺었어 안 맺었어? 맺었잖아. 여기는 맺었지? 근데 무권대리는 본인이 맺었어 안 맺었어? 맺은 바가 없지? 그래서 맺을 사람에게 하면 된다는 거야. 맺을 사람에게. 따라서 맺을 사람에게. 근데 제한능력자는 직접 맺었어 안 맺었어? 그 사람에게만 해야 돼.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셨나?
따른다. 맺은 자. 맺었으면 맺은 자에게 해야 되고, 그리고 추인의 상대방은 자기가 직접 거래하지 않았으면 따른다. 법률 관계를 맺을 자 한다고. 추인은 따른다. 맺은 자, 맺을 자. 아시겠어? 그래서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이 직접 맺은 거요, 맺을 자기 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은 이렇게 참 이해는 가는 거지? 감동적이지? 다르잖아. 그러니까는 잘 하다 보면 뭐 다 알게 돼서 여기는 맺을 자에게 한다는 거예요. 맺을 자. 아직 맺었어, 안 맺었어? 안 맺었으니까 맺을 자. 그래서 맺을 자가 이제 주로 대리인에게 해도 되고, 또 요 병에게 해도. 추인은 그러면 맺을 자에게 해야 되는데 원래는 병에게 해야 돼. 그러나 전득자인 정에게도 할 수 있어, 없어? 전득자에게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본다. 추인의 상대방에 그 니은번에 A번을 봐. A번. 니은번에 A번. 121페이지. 자, A번. 추인은 시작.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 및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누구? 법률관계의 승계인이다 맺을 것이고, 승계인이다 맺을 것이고, 전득자 이렇게 써놓으면 돼. 전득자. 아까 요 대리인이 상대방과 거래했고 병이 전과 거래했을 때 추인은 이렇게 해도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근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제한 능력자가 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이미 자기가 맺었어, 안 맺었어? 맺었으니까는 맺은 자에게만 해야 돼. 여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직접 맺은 적이 없죠. 그래서 맺을 자에게도 할 수 있다. 그 차이점을 이해하고 가시라 그 말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는 맺을 자, 전득자에게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이렇게 맺을 자에게도. 자, 따라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얼마 동안 어떻게, 육하원칙 배워가는 거예요. 육하원칙에다 몇 개만 더 추가해. 누가 누구에게. 그 다음에 4번 무엇을, 이게 추인의 대상이야. 이게 대상. 추인의 대상은 무권대리인이 한 계약이겠지. 따른다. 무권대리인이 한.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이제 추인의 대상. 그런데 무엇을 하냐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할 텐데, 그 추인의 대상이 물어보는데, 추인은 법률행위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겠어, 일부에 대해서만 해야 돼, 이런 게 물어봐.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일부냐 아니면 전부냐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그래서 추인할 때는 법률관계를 불완전하게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추인할 때는 일부만 해도 되겠어,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겠어? 무슨 얘기냐면, 갑이 아버지가 땅도 있고 건물도, X 땅도 있고 Y 건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 큰아들 요 녀석이 병과 땅도 팔고 건물도 팔았어. 그럼 아버지가 건물 판 것을 인정하겠네?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추인은 일부에 대해서 해야 되겠어,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겠어? 옳지,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이게. 추인할 때는. 그래서 읽어보면 디귿번에 밑에 봐. 디귿번에 일부 동그라미 비쳐. 일부.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일부냐 전부냐가 아주 중요시 돼. 일부냐 전부냐. 그래서 추인의 대상은 전부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붙어 있어. 한번 읽어보면 일부에 대해서 추인을 하거나 변경하여 추인을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효력이 없다. 써 있어? 그 디귿번 읽어보란 게. 빨리 읽어. 안 읽은 사람 일부에 대하여 시작.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유효이다. 그러니까 일부 나왔지? 그게 중요해. 일부에 대해서 추인 넣으면 효력이 없다 하면 돼. 그럼 여러분들이 민법 강의할 때는 딴짓하고 있는가 그러면 읽어보고 가야 되거든. 중개사법이야. 그냥 해도 돼. 그냥. 왜냐하면 모르면 더 좋으니까.
중개사법 모르면 더 좋아. 왜? 다음에 또 해야지 하면 되니까. 근데 민법은 모르면 함부로 사건이 터지잖아, 이거. 그리고 이 민법은 시간이 단기적으로 해결이 안 돼. 장기적으로 조금씩 해결이 돼야 된다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이 책 읽을 때 같이 안 읽잖아.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저거. 돈 환불해 갈 생각하면 한 사람 모으기 위해서 광고비 얼마나 썼는데 그러냐고 왔다가. 그러니까는 강의 오면 내가 승질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유가 거기 있어. 내 마음을 충정을 해야 돼. 아유, 또 저거 누가 환불하려고 그러나 보구나. 그러고 그 환불하게 하지 말아 좀. 왔으면 왜 환불해 갈 사람 손들어. 그것이 열심히 했는데 하나 환불해 가면 김 팍세잖아, 그거. 그거 하지 말어. 그거 합격해 가라고. 합격하면 되지, 이런 거. 나중에 쫓아가서 집에다가 쥐덫을 하나 놓던가 해야 돼.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려거든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거든, 공부를. 해서 이런 거 물어보면 앞으로 일부 전부 나오면 따라한다.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 전부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일부냐 전부냐 이런 번에 나오면 주의하셔야 돼, 앞으로. 그 다음에 5번째는 추이는 언제 해야 되느냐 이런 게 물어봐. 언제. 그래서 우리는 시기를 물어보거든. 그래서 시기는 항상 이제 추이는 언제 해야 되냐면 항상 추인의 시기가 다르는데 추이는 무권대리 행위가 종료 전에 해야 돼, 후에 해야 돼. 추이는 후에 해야 돼. 다른 대리 행위가 있기 전부터 하면 그것이 추인이냐. 그래서 이 상태가 되고 나서 하는 거니까, 이 상태가 되고 나서 해야 되니까 따라서 무권대리 행위 후에 그리고 후에 해야 되고 무권대리 행위를 알고 해야 돼. 이렇게 알고. 그래서 반드시 따른다. 후에 알고. 그러니까 추인만 나오면 여러분 후알추. 그래서 이것을 한 세트로 외우다 보네. 후알추. 공통적이니까. 추인 앞에는 반드시 다 이제 후알. 이 말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 추인만 나오면. 왜냐하면 여기서 추인 나오고 여기서 추인 나오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추인 나오거든. 그러니까 추인만 나오면 그 앞에는 공통적인 요건이 다 이제 후에. 모르고 해야 돼, 알고 해야 돼. 그렇지. 술 먹고 제정신으로. 그렇지. 완전 유효가 되게 하는 거니까 무권대리 행위라는 것을 알고 해야 된다고. 그리고 후에 해야 되고. 기간. 행사 기간은 그러면 추인은 야,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거 같지, 연장? 죽을 때까지 가만히 놔두었다 할 수 있는 거 문제가 생겨. 그래서 행사 기간에서 권리의 종류에서 형성권이라는 게 있어요. 형성권이라고 있는데 형성권은 법률로 형성권은 정함이 없으면 몇 년이냐면 10년이야. 형성권은 정함이 없으면 몇 년? 10년 지나버리면 못해. 그거 없어져 버렸다고. 10년. 그래서 추인권은 무슨 권이냐면 추인권은 종류가 일방적으로 법률 관계를 형성케 할 수 있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딱 가지 일방적으로 법률 관계를 좌우하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따른다. 형성권. 따른다. 추인권은 형성권이다. 추인권은 무슨 권이요? 자, 2번 봐. 위로 올라가서. 동그라미 2번에 본인의 추인권 나오지? 기억번 봐. 기억번 성질. 다 같이 추인은 시작. 추인은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 등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밑줄 것이요. 무슨 행위? 계약이요? 단독행위요? 단독행위로서 성질상 동그라미 쳐.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그 말은 이제 메모 형성권이다. 밑줄. 형성권이다. 밑줄 것이고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 관계를 일방적 뭐만으로? 의사표시만으로 법률 관계를 형성케 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써놓으면 돼.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무슨 관계를? 법률 관계를
형성케 할 수 있는 권리.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 관계를 형성케 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형성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찍는 우리 혜민아, 만약에 내가 여기 이렇게 보면 말이야, 여기만 나오게 해줘야 돼. 찍을 때 여기까지 겹치면 동영상이 안 좋다고. 이거 급수가 다른 데서 오지 않으니까. 혜민아 잘 들어. 내가 여기를 가리키면 여기만 나오게 찍어줘야 돼. 빨리 움직여서. 그리고 여기만 나오면 이렇게 나오게 해야 되고. 지금 저 우리 동영상 찍는 사람에게 내가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찍고 나서 검토를 해보면 이렇게 겹쳐 있으면 이게 잘 안 된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 여기만 보이게 해줘야 돼. 그 화면이 나오면, 영화 화면이 하나만 나오게 해야지. 두 개 나오면 이상하잖아 그거. 그리고 여기 나오면 여기만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좀 부지런히 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무슨 권이라고? 형성권.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배우냐면 형성권은 몇 년이요? 10년 이렇게. 형성권은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7번 권리는 어떻게 행사하는가? how 이렇게 나온다. 어떻게. 그럼 권리 행사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뭘 물어보냐면 소제기 해야 되는가? 이런 거 물어봐. 소제기 해야 되느냐? 그러면 추인할 때는 말로 해도 되겠어? 소송을 통해서 행사해야 되겠어?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서 우리 소제기 해야 된다 이런 건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자, 추인권은 소제기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냥 행사 방법에 제한이 없다 해버립니다. 의사표시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배우는 의사표시는 행사 방법에 제한이 없어. 그래서 나오는 게 자,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어. 또 그렇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하면 야, 묵시적으로가 눈으로 깜박깜박 해도 되냐? 그런 거예요. 눈으로 깜박깜박 고개로 해도 되고. 그래서 명시적이어야 돼? 묵시적이어도 돼? 묵시적이어도 되고. 이 말 이해하셔야 돼. 그 다음에 꼭 문서로 해야 되겠어? 말로 해도 되겠어? 그래서 명시적, 묵시적, 문서면, 그 다음에 구두, 말. 그리고 꼭 재판상 해야 돼? 재판에 올 수 있어? 재판상, 재판, 왜 불문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 시험이 나오는 게 추인은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다 틀려버렸어 우리 시험에. 서면만 들어가면 마저 틀려. 말로 해도 돼 안 돼? 돼. 따라서 서면, 구두. 자, 추인은 꼭 명시적이어야 돼? 묵시적이어도 돼? 묻지 않는다 그 말이야 이게. 다만 불문하지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있는 다만 추인할 때에 다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다가 조건 배웠죠 우리? 조건이 장불사 배우지 않았어 옛날에 첫 시간에. 다시 한번 장불사, 장확사. 조건이나 이렇게 써놓으면 돼.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는 없다. 요거 하나 알면 돼. 추인할 때 조건 붙이면 안 돼. 추인할 때 기한 붙이면 안 된다. 소구표가 있는 경우에다 기한 붙이면 모순이 돼. 자, 추인할 때는 행사 방법에 제한이 없지만 다만 거기다가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서는 돼 안 돼? 안 된다 그 말이야 이게. 동의해? 그래서 지금 몇 단계로 해결하라고 그랬어? 10단계 이런 거 물어봐. 판례가 그래서 권리 나오면 그런 것들을 판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판례할 때 자, 형성권을 행사할 때는 행사할 때에 조건이나 기한 붙여 못 붙여? 못 붙여 이렇게. 다시 형성권에는 족이 없다. 이렇게 외워줘야 돼. 형성권에는 족이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형성권에는 조건 기한 붙여 못 붙여? 못 붙인다 이렇게. 그 다음에 8번 권리는 행사상 제한 사유가 있어. 행사상 제한 사유. 행사상 제한 사유가 있는데 아까 자 큰아들이 아버지가 소유하는 땅을
큰아들이 나는 대리권도 없는 녀석이 아버지 이름으로 팔았다고 그러지 이렇게. 그럼 여기가 계약이 이루어져. 큰아들이 이렇게 대리권 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계약서를 써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추인은 상속이 가능하다고 그랬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상속인도 추인할 수 있어 없어요? 거절할 수도 있고 그래. 근데 나중에 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단독 상속을 한 경우에도 여기에 추인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제 상속인도 추인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때 행사상 제한 사유가 있는데 그 제한 사유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져. 근데 그 추인권 행사상의 제한 사유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써놓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없어. 9번. 행사 효과. 추인권 행사하게 되면 행사 효력을 물어본다고. 그럼 추인하게 되면 이렇게 돼. 추인하게 되면 효력이 이렇게 가잖아. 근데 소요, 비소요? 그걸 물어본다고. 소급적, 유효 이렇게. 추인하게 되면 추인만 나오면 소급적 유효. 소급적이다, 비소다? 소급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단계로 이제 권리가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권리가 2개 생기는 경우를 경합이라고 그래. 권리가 몇 개 생겨? 2개 생기면 경합이고, 그리고 경합이라는 문제가 생기면 권리 2개를 중첩해서 행사할 것인가 선택해서 행사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겨. 추인에서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따른다. 경합. 마지막으로 경합이라고 와줘야 돼. 근데 추인에서는 경합이라는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여기까지 단계는 써놨지만 우리가 주로 앞에 있는 부분들을 물어본다 하시면 돼. 그럼 주로 물어보는 게 추인하게 되면 행사 효과로 소요, 비소요? 소 이런 거. 그래서 추인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추인의 상대방을 물어봐. 추인의 상대방. 추인은 전득자에게도 할 수 있음 없음? 있음 이런 것들. 이런 걸 물어본다고. 그 다음에 추인의 대상. 추인은 일부에 대해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10단계 중에서 중요시 되는 게 있다. 이거 다 중요시 되는 게 아니고 권리에서 10단계에서 중시되는 게 있어. 그래서 추인은 중시되는 게 따라서 소급해서 이게 중시가 돼. 추인의 대상은 전부에 대해서 해야 돼?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어? 이런 거 물어본다.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추인은 아무에게나 해야 돼? 매질자에게 하면 돼? 매질자에게 하면 된다. 그래서 전득자에게도 할 수 있음 없음? 이런 것들이 중시된다. 그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것이 추인이다 하시면 돼. 그럼 본인이 추인했을 때 문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운다. 권리는 몇 단계? 10단계 이렇게. 무효는 몇 단계로 해결했어? 무효는 확정무효는 따라서 무효는 3단계. 이거 써놨잖아. 이게 3단계로 한다고 이렇게. 첫째가 그렇지. 전다세 이런 것들 다시 전다세. 생각나지? 다시 한번 무효는 3단계. 권리는 몇 단계? 그 10단계로 해결하는데 그 중에서 중시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야 이게. 다시 한번 취소권.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 저 에듀이나 이제 그 다른 데서 시원찮게 하던 분들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무슨 뭐 쭉 권리가 나오면 물권적 청구권, 환매권, 예약 완결권 등등 나오면 이제 이걸로 해결해 줘야 돼. 그래서 그 중에서 중시되는 게 있어. 10단계 중에서 중시되는 게 있다고. 따라서 취소권, 해제권 다 10단계로 해결해 버려 권리는. 그리고 그 중에서 중시되는 게 있는데 오늘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권 누구에게? 매질자. 왜냐하면 여긴가 불확정적이니까 이렇게 할 사람에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매질자에게. 그 다음에 추인할 때는 일부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족이 붙일 수 없다. 에어건 형성권에는 족이 없다. 족이 붙이면 안 돼. 족이 알아? 족이가 뭐요? 조건기한. 붙이면 안 돼 이런 것들. 추인할 때는 일부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아무에게나 해야 돼. 매질자에게 하면 돼. 전득자에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의사표시는 명시역이어야 된다. 묵시역이어도 된다. 이해하셨죠? 형성권은
법률로 정함이 없으면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박수. 쉬었다 하는 거예요. 5분간 휴식.